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뷰입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수능이 참 어려웠어요. 그렇죠? 수능이 어려웠다는 거는 이제 6월, 9월에 비해서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기준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평상시에 우리가 봤었던 6월과 9월의 모의고사보다 난이도가 좀 어려웠다라고 하는 게 큰 문제인 거예요. 6월, 9월도 어려웠는데 수능도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하고 개념이 다른 거죠.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냐면 6월이나 9월의 시험은 다소 좀 어렵지 않았고 또는 본인의 성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나는 연대나 고대나 서강대, 성균관대 정도 갈 수 있어 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실제 수능을 봤더니 국어 영역이 어렵거나 아니면 다른 과목의 시험을 못 봐서 내가 그거보다 대학을 훨씬 낮춰서 원서 지원을 해야 됐었을 때 이랬을 때 이제 사람들이 수능이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재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뭐 이러한 이제 기존에 이제 시험 봤었던 결과에서 예상했었던 예상치에서 많이 벗어나는 경우 당황스럽게 되어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전년도 6월과 9월의 평가원 시험보다 수능 시험의 난이도가 특히 어려웠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재수를 결심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재수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의 선택 범위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재수 선택할 때는 경제적인 여건도 생각하시게 되고 또 이제 학원과 집과의 거리도 생각하게 되고 또 본인의 어떤 학업적인 패턴 있잖아요. 공부 습관 같은 것들 이런 거 생각하셔가지고 나에게 적합한 재수가 뭐냐 그래서 나는 뭐 예를 들어서 기숙학원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고 아니면 강남에 있는 재수학원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는 나는 독학재수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잘 선택하셔가지고 공부 계획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독학재수의 성공 비결은 뭐냐, 물론 독학재수뿐만 아니라 그냥 재수의 성공 비결은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연도별 재수생 비율을 보면 올해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정시 원서 접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입시기관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뭐 작년에 올해 수능이 2019학년도 수능이 불수능이었기 때문에 재수생의 비율이 많이 늘어날 거다 라고 하는데 그건 제가 이제 앞에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실제 재수생이 많이 늘어날 거라는 예상과 불수능이라는 게 사실 관련성이 별로 없거든요. 요번에 정시의 원서 지원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울 주요 대학 24개 대학의 정시 경쟁률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0.53% 정도 경쟁률이 하락을 했습니다. 경쟁률이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였었냐면 수시 인원이 늘고 정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시 인원이 늘고 정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올해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0.53% 줄었고 물론 그리고 경쟁률이 많이 하락한 구간은 서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경희대 정도까지의 구간에서는 경쟁률이 많이 줄었고 경희대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구간 서울권에 있는 대학의 경쟁률은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차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로 보여지니까 결국 상위 점수대의 학생들이 이번에 수능이 좀 어렵다 보니까 경쟁률이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경희대 아래쪽에 있는 중하위권 정도의 서울권에 있는 학생들은 많이 좀 과밀되어지는 현상들이 벌어졌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시 경쟁률이 떨어진 이유가 불수능 때문에 떨어졌다고 볼 수는 없고 결국 수시 인원이 늘고 정시 인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늘었다고 볼 수 있어요. 2020학년도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되어 2020학년도는 어떠냐면 2020학년도도 2019학년도와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2020학년도가 전년도 대비 수시 모집 인원의 1.1%가 늘어납니다. 77.3%, 전년도에 76.2%였죠. 그리고 정시는 전년도에 23.8%였는데 22.8%니까 이것 또한 1.1%가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수시는 더 늘어나고 정시는 더 줄어들겠죠. 그러면 전년도에 우리가 경쟁률이 0.53%에 떨어졌다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2020학년도에도 경쟁률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대학의 선발 인원은 크게 큰 차이 없어요. 1000명 정도, 34만 8천 명에서 34만 7천 명 정도로 1000명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재수를 해야 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시의 경쟁률이 좀 떨어질 테니까. 하지만 또 그렇게만 볼 수 없는 이유는 정시의 선발 인원이 또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점들 때문에 전년도와 올해는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는
입시의 제도적인 면에서 볼 때나 여러 가지 면에서 거의 비슷한 패턴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지고, 재수생들이 현재 2019학년도가 24.6%였어요. 근데 2020학년도 우리가 보게 된 거에 뭐 재수생 비율이 많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한 25% 정도, 18학년도가 24.9%였으니까 2020학년도가 한 25% 정도 인원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매스컴에서는 항상 이 시기 되면 뭐 재수학원들의 바람이죠. 재수학원들의 바람은 정시가 막 인원이 많이 늘어날 거야 라는 그런 바람들을 많이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실제 사실이 아니라 그냥 재수학원들의 바람이고, 또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재수생들 많이 늘어나니까 너네 지금 빨리 재수학원 알아보고 결정하지 않으면 재수하기 어려울 거야. 또는 뭐 재수생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경쟁이 심화되니까 너네 혼자 공부하면 안 되고 독학대수 가면 안 되고 재수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 뭐 이런 홍보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재수생의 인원도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2020학년도는 2019학년도와 큰 차이 없다. 단지 정시 경쟁률은 더 떨어지게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의 비율이 77.3%고 정시가 22.7%니까 재수를 하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수시에 대한 부분들을 간과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시에 대한 전략 잘 짜으시면서 정시에서 성공을 하셔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지면 예전에는 입시가 1월이나 2월에 재수를 시작해서 11월 달까지 쭉 재수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재수가 사실 6월에 끝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6월 되어지면 수시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시문이 작아지고 수시문이 되게 커졌기 때문에. 그럼 결국 6월 정도까지 재수를 끝내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다? 결국 조기 완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기 완성. 공부를 빨리 끝내야 된다는 거죠. 모든 분이 다 아는 것처럼 공부는 시간이 있을 때 빨리 해야 돼요. 그리고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빨리 끝내려면 첫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수능 시험을 봤더니 수능 성적이 딱 보니까 나는 뭐 이번에 이과인데 수학이 4등급, 국어 1등급, 그 다음에 영어 1등급, 탐구가 1, 2야. 그러면은 수학이 4등급이라는 부분이 사실 쉽게 해소가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그냥 일반 재수학원으로 넘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결국 그 부진한 과목에 대한 부분만 집중해서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목별로 취약점이 발생이 되어진 거. 그러니까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영역 중에서 어떤 특정 영역이 성적이 낮은 경우, 밸런스가 무너진 경우에는 먼저 이걸 빨리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밸런스를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런 학생들은 지금서부터 시작해서 한 6월달 정도까지는 학생 취약 과목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하시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성적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추어지고 난 다음에 6월 이후로는 뭐 예를 들어서 재수종합반에서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학원에 와서 끝까지 갔지만 요즘에는 이제 공부 전략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공부 전략이 처음에 재수 시작할 때는 본인의 성적대에 맞춰가지고 밸런스를 먼저 맞추기 위해서 취약한 과목들을 끌어올리거나, 전체적인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성적을 빨리 잡아줘야 되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6월 이후로는 수시 대비를 하면서 공부의 밸런스를 맞춰 나가는 거, 수능을 완성하는 형태로 가시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서울 소재 재수생들이 지금 보면 2017년 기준으로 보면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입학한 재수생의 숫자가 29,512명이에요. 전체 비율로 보면 35.4%인데 이게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5.4%라고 하면 사실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재수생의 비율이 50%가 넘어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35.4%라고 하면 서울 주요 대학의 재수생의 비율이 한 50% 정도가 재수생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전체 수능 응시자 중에서 재수생의 비율이 한 25% 정도 되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상위권 재수생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재수생이라는 존재가 상당히 그 경쟁력이 강하면서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수생들과의 경쟁에서 승부를 이겨야만 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기별 재수생 비율을 한번 보려고 해요. 우리가 예전에는 재수생들이 1월, 2월에 재수를 대부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수시 비율이 많이 늘어나 보니까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지금 재수를 하는 학생들 대부분 이런 학생들이잖아요. 첫 번째는 수시에서 떨어진 학생들. 수시에서 떨어지려면 물론 내신 1.1등급 맞고도 수시에서 떨어지지만 수시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내신 성적이 좀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1등급, 2등급 정도 되어지는 학생들은 어찌됐든 수시에서 웬만하면 대학 갔다가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수능 성적 안 좋은 학생들이에요. 수능 성적이 안 좋다는 거는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뭐 중앙대, 경희대, 외대 정도만 붙어도, 아니면 건국대, 동국대 정도만 붙어도, 아니면 그 밑에 정도만 붙더라도 대부분 대학을 다니면서 6월부터 반수를 하거나 아니면 대학을 걸어놓고 재수를 하는 경향이 많아요, 요즘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재수를 딱 한다, 이런 학생들은 첫 번째는 내신 성적 조금 안 좋고, 그 다음에 수능 성적 좀 떨어지는 거죠. 대학을 걸어놓거나 반수를 할 만큼 아닌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목표점이 되게 높은 거예요. 나는 막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410점 맞아서 의대 가려고 했는데 요번에 점수 보니까 한 380점밖에 안 나왔어. 다른 대학 걸어놓는 게 의미가 없어. 이런 학생들은 그냥 원서를 상향 지원하시고 결과와 관계없이 재수하는 학생들. 성적들이 이런 학생들이 분포가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죄송스럽지만 6월이나 9월에 재수를 시작하는 학생들보다는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의 면에서 다소 좀 부족한 학생들이 지금 시작을 하는 거다. 근데 맞다. 왜 지금 해야 된다. 모든 학생들이 재수를 시작할 때 1월이나 2월 달에 시작하면 같이 출발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적이 만약에 어떤 학생이 수학이 1등급이 있고 내가 수학이 3등급이라면 1등급인 학생은 1월 달부터 재수를 시작을 하게 되었지만 그때부터 그냥 파이널이에요. 그렇죠? 공부가 다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3등급인 학생은 1월 달에 재수를 해도 그게 바로 파이널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에서 부진했었던 공부들을 다 마무리 짓고 공부를 해 나가려다 보면 결국은 6월이 돼도 공부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는 아시는 것처럼 마치 피라미드하고 같거든요. 피라미드. 결국은 전체의 높이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부피가 전체의 부피면에서는 2분의 1인 것처럼 결국 기초를 쌓는데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조금 부진한 학생들은 6월달이나 9월달에 재수 시작하시면 그때는 결국은 실패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일찍 지금 1월이나 2월달부터 바로 시작하셔서 기초 잡고 그 다음에 공부의 밸런스를 맞추면서 공부를 6월달까지 빨리 끝내놓으셔야 우리가 6월달에 들어오는 반수생들과 경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즘에는 대부분 재수생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기가 되게 늦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내가 3월달, 4월달 모의고사 볼 때도 그거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만 보는 모의고사고 6월 정도 되어져야 재수생들과 경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재수생 전체 비율로 봤었을 때는 비율이 낮아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재수생의 본맛을 보는 거는 수능에 가서 본맛을 보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서 3분의 2 정도는 실제 6월이나 9월의 성적보다 점수가 하락하게 됩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뭐냐면 2019학년도 전년도에 자 수능의 재수생들의 비율이 13만 2,489명이었고 9월에 응시한 인원이 8만 6,344명 그 다음에 6월에 왔던 게 77만 5,693명이에요. 2018년도와 2019년도 비교하면 별 차이 없죠. 9월도 마찬가지로 큰 차이가 없고 10월도 별로 수능도 별 차이는 없어요. 그렇죠? 인원수에서는. 자, 전체적으로 비율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2019학년도 수능에서 14만 2,489명을 응시했는데 재수생이 이걸 100으로 봤었을 때 9월에 시험에 응시하는 비율이 65.2%고 그 다음에 6월에 보는 사람이 57.3%죠. 그러니까 결국은 6월이나 9월이 되어져도 재수생들의 절반밖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생들은 이때 가서 실제 수능에 가서 급격하게 인원이 느는 거죠. 이때 가야만 결국 재수생을 만나게 되는 거니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재수생들과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수능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서 성적이 하락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므로 이런 경쟁력을 단단히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재수하는 학생들은 뭡니까? 실제 학생들이 6월이나 9월 되어야만 본격적인 반수가 시작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6월 정도까지는 정말 내가 기초를 빨리 잡고 공부를 빨리 완성해야만
나보다 성적대가 우수한 반수생들과의 경쟁에서 내가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전체적으로 재수생의 숫자보다 반수생의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당신의 목표 대학은 어디냐?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그럼 과연 재수를 하면 성적이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올해 입시 결과를 가지고서 대충 표준 점수를 가지고 얘기하면 동독여대 문과인 경우에 독일어과가 표준 점수 수능 600점 만점에 표준 점수 했을 때 362점이에요. 근데 362점이 전체 상위 누적으로 봤었을 때는 약 15%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자연계의 상위 15%라면 자연계의 상위 15%는 가천대학교 설비소방학과가 359점으로 15%가 돼요. 열심히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올라가냐면 상위 누적 비율을 5% 올릴 수 있어요. 5% 올리면 10%가 되어지면 광운대학교 국어국문학과고 표준점수는 370점. 여기서 조금 더 노력을 하게 되어지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여기까지 올라가요. 상위 5%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380점. 근데 지금 362점에서 380점이 올라가면 18점이 올라간 거거든요. 보통 재수를 하는 학생들이 성적이 많이 오르면 15점에서 한 20점 정도 표준 점수를 봤었을 때 이 정도 오르면 정말 재수에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오르면. 그러면 동덕여대 독일어과 내가 만약에 지금 재수를 해야 되는데 입장이 362점인 학생이 점수를 정말 많이 올리면 이 정도라는 거예요. 이 이상 올라가기는 사실상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380점대의 동국대 법학과 성도에서 만약에 재수를 하는 학생이라면 이 학생이 최대치 올릴 수 있는 비율은 많이 올리면 제 생각으로는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상위 2% 정도까지. 근데 이 학생이 상위 1%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가 400점으로 0.52% 정도 되거든요. 연대나 고대의 중간학과가 만약에 1%라고 한다면 서성한 정도 올라가는 건데 여기서 시작해서 동국대학교 380점에서 시작해가지고 1% 정도까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재수에서 크게 성공한 경우가 아니면 어렵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재수하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냐. 자, 동덕여대에서 시작을 하면 제 생각으로 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5% 정도 올리는 거, 상위 누적 비율 10%나 최대치로 가면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점수는 몇 점 올리는 거죠? 18점 정도 올리는 거고, 내가 가천대 설비송화학과 갈 수 있는 현재 점수가 상위 누적 비율 15% 359점이라면 이 학생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 올라갈 수 있는 데는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경희대학교 생물학과. 적당히 공부하면 여기까지 갑니다. 국민대까지. 그리고 만약에 내 점수가 이 정도 맞은 학생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비율은 당연히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달성하기가 점점 어렵겠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너가 만약에 지금 현재 재수를 결심하고 있어. 근데 네 점수가 만약에 지금 여기 맞았어. 362점. 근데 네가 지금 목표로 하는 대학이 여기가 아니야. 나는 이 정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너의 목표는 나는 여기를 가고 싶어.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꿈이야. 실현 불가능하다. 내 점수가 만약에 지금 국민대학교 전자통신학과 맞은 367점인데 내 목표가 어디야? 한양대 의대를 가고 싶어. 이게 너의 꿈이야. 그럼 이거는 실현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학생들이 재수를 하면 정말 열심히 하면 오를 수 있는 점수는 몇 점이다? 상위 15점에서 20점 정도 표준 점수를 올리면 그게 최대치다. 이걸 얘기하면 15점에서 20점 이상을 올리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안 된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정말 안 되냐? 내가 지금 359점, 360점 맞았는데 나는 정말 한양대 의대 가고 싶고 경북대 의대 가고 싶은데 안 되냐? 될 수도 있다. 될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과 고등학교 때 가지고 있었던 공부의 패턴, 고등학교 때 그런 공부 버릇, 습관 또는 안이한 정신 상태 이런 거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면
오를 수 있는 점수가 15점, 20점이다. 15점에서 20점을 뛰어넘어서 성적을 올리려고 하면 그때 필요한 거는 바로 뭐냐? 여러분 스스로가 고등학교 때나 아니면 재수할 때와 완전히 다른 스스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돼요. 본인 자신에게 대해서. 그렇죠? 자기 자신의 개혁이 일어나야만 재수가 성공을 하는 거지, 학원을 바꿨다고 해서 아니면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주어진다고 해서 공부가 성공하는 건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재수를 정말 열심히 하면 오를 수 있는 점수는 15점에서 20점 점수. 내가 지금 만약에 가천대학교 설비송화학과 다닐 수 있는 360점이라면 내가 오를 수 있는 점수의 최대치는 379점대의 경희대학교 생물학과다. 하지만 그 이상을 나는 달성하고 싶다 라고 하면 너는 뭐가 돼야 된다? 너 자신으로부터의 개혁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공부에 성공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독학재수를 만약에 하는데 여러분들이 독학재수를 할 때 그럼 장점과 단점은 뭐냐, 이 점을 얘기해 주고 싶어요. 독학재수는 장점이 참 많죠. 독학재수의 장점은 첫 번째는 자신만의 커리큘럼을 설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일반 재수학원을 가면 어떻습니까? 하루에 7교시나 8교시에 집단화되어진 수업을 들어야 돼요. 한 반에 20명, 30명, 40명 또는 50명 정도의 집단식 수업을 들어야 되고, 그 수업들은 어떤 수업들은 나하고 전혀 맞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선생님들, 이상한 선생님들도 많고 뭐 이러거든요. 근데 자신만의 커리큘럼을 설계하면 내가 원하는 선생님의 인강, 내가 원하는 선생님의 현장 강의를 듣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시간표를 편성을 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얼마나 환상적이에요. 그렇죠? 시간 낭비 다 줄이고 효율적인 수업 듣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 공부 시간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서 충분한 자기주도 학습 시간들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자유로운 스케줄을 짤 수 있겠죠. 내가 일주일 전체의 커리큘럼을 자유롭게 짜니까 내가 재수학원에 갔었을 때 압박감이라든가 스트레스 이런 거 없지 않겠습니까? 자유롭게 스케줄을 짜니까. 이런 점들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다소는 비용이 절감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물론 독학재수 하면서 과외도 하고 인강도 듣고 또 뭐 현장 강의 듣고 그러면 실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저렴하게 우리가 비용을 좀 절감하게 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인터넷 강의 들으면서, 요즘에는 무료 인터넷 강의도 많이 있으니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독학재수가 장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수종합반들이 지금 있죠. 기숙학원들이 있고, 물론 재수종합반이나 기숙학원들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또 재수학원들이 많이 또 독학으로 많이 바꿨죠. 그렇죠? 재수학원들의 강의실이 많이 주니까 그 강의실을 독학으로 바꿔나가고 있어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저희 하이퍼리비가 독학재수를 시작한 지가 한 13년 정도 됐는데, 독학재수를 그때 시작할 때 여기 강남에 독학재수를 하고 있던 학원이 제가 조사를 안 해봤지만 저희 학원 포함해서 많으면 한두 곳 정도가 독학학원이었어요. 아무것도 독학재수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커다란 대형 재수학원들도 다 독학재수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재수학원이 잘 안 되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독학학원 해서 돈이 얼마나 남겠습니까? 까놓고. 재수학원을 해야만 실제 수익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들은 재수학원을 운영을 하고 싶은데 전체적인 입시 패러다임이 독학재수로 바뀌다 보니까 학원들이 운영이 어려우니까 독학재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재수학원이 하루에 7교시, 8교시에 집단화되어진 수업들, 그리고 그 수업의 내용도 본인에게 잘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시간을 수업을 듣다 보면은 불필요하게 에너지 소모도 너무나 많아지고 자기 공부 시간도 잘 안 맞고 자기에 맞는 커리큘럼을 짤 수도 없어요. 그렇죠? 이런 단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수종합반이 여전히 있느냐,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독학재수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독학재수가 자신만의 커리큘럼을 설계하고 충분한 자기주도 학습 시간과 자유로운 스케줄 관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재수의 벽이라 할 수 있는 15에서 20점의 벽을 뛰어넘어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할 수 있다면 당연히 재수학원 다 없어졌죠. 그렇죠? 독학재수만 남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재수학원들이 존재하는 이유들은 뭐냐면 이런 것만으로 재수가 성공할 수 없다. 자신만의 커리큘럼을 설계하거나 충분한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가져간다고 해서 재수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수는 결국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관리가. 그래서 독학재수의 단점을 생각하면 결국 이 독학재수를 통해서 보완해야 되는 점은 이 점인 거죠. 지나친 인터넷 강의에 대한 의존도 독학재수를 하게 되어질 때 인터넷 강의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루에 그냥 막 영화를 3편, 4편 보는 거하고 똑같겠죠? 막 들으면서 자다가 일어나서 듣다가 하다 보면 하루 종일 뭔가 들은 것 같긴 하지만 사실 머리에 남는 건 없고, 강의를 직접 듣는 거하고 문제를 푸는 거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봤다고 해서 그게 지식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공부라는 부분들은 습득하는 과정은 공부의 1단이에요. 공부를 습득하고 그리고 습득한 것을 다시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그 만든 것을 다시 리뷰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공부가 되는 거지, 공부를 그냥 보고 듣는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거면 모든 사람의 성적이 올라가겠죠. 인터넷 강의에 의존하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많은 시간들을 소모하게 되어지고 학습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집중력이 결여가 되게 되겠죠. 많은 시간을 한 자리에서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강의를 듣다 보니까. 또 강의를 안 듣는다 하더라도 학생이 만약에 12시간 정도 자기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고등학교 때 공부하다가 실패한 이유가 내 공부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았는데, 왜? 고등학교 때는 자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봤자 3, 4시간에 불과하니까 공부를 완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공부 시간이 6시간, 7시간 정도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때 재수하면서 독학을 하게 되어지면 공부 시간이 보통 몇 시간 정도 돼요? 하루 12시간이나 12시간 이상의 시간에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공부를 12시간을 하면 12시간 한다 해서 공부의 효율성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공부가 지속적으로 효율성이 향상이 되어지는 거는 말 그대로 자기주도 학습에 잘 적응하는 학생이거나 학습의 효율성이나 학습의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공부 시간이 늘어나는 대비 학습의 효율성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적이 다소 떨어지거나 자기주도 학습에 아직 적응이 안 돼 있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공부 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결코 이 학습의 효율성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학습의 집중력의 결여나 학습의 매너리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학습이 무질서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므로 독학재수가 우리가 반드시 성공을 하려면, 독학재수는 아주 좋은 거죠. 왜 좋냐 하면 지금 시기가 1월, 2월이야. 자, 그럼 너의 성적을 생각해봐. 내 성적이 전체적으로 부족해. 목표대학에서. 또는 나는 봤더니 영어가 부족해, 수학이 부족해, 과탐이나 사탐이 부족해. 과목적으로 취약 과목이 있어. 그러면 재수생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 6월 전까지 또는 3월 전까지 집중적으로 내가 취약한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만약에 그러지 않고 내가 기숙학원을 가거나 일반 재수학원을 가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공부를 완성하는 시기가 상당히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6월이나 9월이 되어도 기초가 형성이 안 되고 그리고 성적이 오르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독학재수를 통해서 2월이나 4월까지 취약 과목을 빨리 개선하고 성적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프로그램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올바른 선택이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독학재수가 지나친 인터넷 강의에 대한 의존도나 아니면 집중력 결여, 학습의 매너리즘, 무질서와 슬럼프의 현상들을 막아내지 못하면 독학재수 또한 대안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독학재수를 생각하거나 독학재수 학원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 반드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느냐, 학원의 시스템에서 그거를 지탱해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독학재수를 할 때 제가 볼 때는 신경 써야 되는 게 있어요. 독학재수는 단지 효과적인 수업을 통해서만 독학재수가 성공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효율적인 수업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인터넷 강의, 아니면 현장 강의, 아니면 비싼 과외 수업,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부족한 과목에 대한 보완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다가 충분한 자기주도 학습 시간 이끌어내면 100%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간다. 이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가지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학생의 인내심과 끈기를 길러줄 수 있는 생활관리 프로그램이나 이런 전체적인 학생에 대한 생활과 학습에 대한 관리 능력, 그 다음에 학생을 결국 대학의 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입시 컨설팅, 이 3박자가 맞아야 되는 거고, 전체에서 수업과 관련이 되어진 부분에서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에서 약 40%라고 생각해요. 재수에서 수업이나 아니면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이나 효과적인 수업을 통해서 발생이 되어지는 것은 40%고, 독학재수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입시 컨설팅, 그 다음에 생활과 학습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학생이 결국은 끈기와 인내심을 가지고 학업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전체적인 그 독학관리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독학관리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재수를 통해서 내가 성적이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 너 모든 학생들한테 물어보죠. 재수를 하게 되는 학생한테 학생의 목표가 어디야? 라고 얘기하면 지금 재수하는 학생들, 대부분의 학생들이 꿈이 높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꿈을 가져야만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너 꿈이 뭐야? 라고 얘기했더니 나는 요번에 지금 맞은 점수가 아까 봤었던 것처럼 뭐 동덕여대 정도 갈 수 있는 성적인데 내 꿈이 건국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현실적인 꿈을 세웠군 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 꿈이 높지 않으면 그 과정에서의 치열한 노력,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수를 지금 시작하는 학생들이 꿈이 높아서 나는 예를 들어서 연세대를 가는 게 꿈입니다. 나는 의대를 가는 게 꿈입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꿈이 너무나 높고 허황되다고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꿈은 당연히 높아야 되고 그게 실현할 수 없을 정도의 꿈이어야 되겠죠. 하지만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럼 우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 얘기해보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재수를 했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점수대는 표준점수 기준으로 10에서 20점 정도까지 성적이 오르면 최대치거든요. 그런데 15에서 20점 정도 성적이 오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학이 아니에요. 내가 15에서 20점 올라서 나는 지금 동덕여대 갈 수 있는 성적인데 재수해서 나는 동국대를 가. 물론 동국대를 가도 만족스럽지만 여러분이 지금 재수할 때의 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큰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다? 재수라고 하는 것이 단지 환경이 바뀌고 학원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독학재수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이해하시고 그것들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고, 본인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 1월이나 2월부터 시작해서 3월 또는 4월까지의 최대 시간이 있어요. 그때까지 취약 과목을 빨리 끌어올리고 공부의 밸런스를 유지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수생들의 절반 정도가 5월이나 6월이나 9월에 재수생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지금 1월이나 2월에 재수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6월이나 9월에 들어오는 반수생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경쟁력 있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공부를 다 끝내야 된다. 공부를 끝내고 6월부터는 우리는 실제 뭐로 들어간다? 수시 대비나 아니면 수능의 마무리 과정으로 들어가야만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입시에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수를 지금 시작하는 이 시기를 너무 안이하게 마치 웜업을 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공부를 시작하시면 안 돼요. 재수는 항상 시간이 있을 때 공부를 끝내야 된다. 공부는 그래야만 뒤쪽에 가서 시간에 쫓기지 않지. 작년에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이나 재수할 때 공부했었던 거 생각해봐요. 결국 마지막에 시간에 쫓기게 되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시간이 있을 때 미리 공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하셔야 되는 건 뭡니까? 빨리 취약 과목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완성하셔야 되고 공부를 전체적으로 성적을 빨리 끌어올리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밸런스가 유지가 되어지면 그때 또 다른 공부 방법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이 올해 한 해 힘들게 열심히 또 아프지만 고생해서 하는 재수겠지만 이러한 결과들이 반드시 내년에는 좋은 결과일 거고, 내년에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는 정말 대학의 합격증을 받아서 기뻐하고 환호하며 부모님 모두가 다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힘들더라도 용기를 잃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